안녕하세요, 프리톡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을 둘러싸고 기다랗게 늘어선 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백화점 샤넬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니, 내가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을 서면서까지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줄 안 서면 못 들어가는 곳,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곳, 바로 샤넬입니다. 자, 샤넬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0만 원 가방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도 수요가 멈추지 않는 상황.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은 명품은 왜 자꾸 가격을 올리는지, 그리고 명품 시장이 미치는 파급 효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장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가방을 이것저것 보면서 고를 수 있었어요. 물론 가방이 있다는 전제하였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새벽부터 줄 설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가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되고, 내 차례가 와서 들어갔을 때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이름의 카드가 있어야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국 심사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샤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넬 열풍이 식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11월 3일 샤넬은 전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0만 원 가방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클래식 백들이 모두 1,000만 원 선에 올랐는데요. 스몰 클래식 플립백은 893만 원에서 1,052만 원, 미디움은 971만 원에서 1,124만 원, 라지는 1,049만 원에서 1,2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각각 17.8%, 15.8%, 15.3% 인상을 한 건데요. 이번 인상은 올해만 벌써 네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2월에 일부 품목 2에서 5% 상승을 했고요. 7월에는 클래식과 보이백 같은 인기 품목이 8에서 14% 올랐죠. 9월에는 화장품과 가방, 일부 가방 제품들이 6에서 36% 올랐기 때문에 이번 11월 인상에는 작은 가방류, 스몰 레더 파우치 같은 지갑 종류 등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펼쳐져 있었어요. 네,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 클래식 백들이 모두 오르면서 1,000만 원 가방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특히나 예물 가방으로 인기가 많은 클래식 미디움 가방은요, 2020년 5월 846만 원이었던 게 2021년 11월 3일 가격 인상으로 1,12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년 반 만에 가격이 278만 원이나 오른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 12개월이 아닌 24개월 할부를 끊었다면 할부가 끝나기도 전에 280만 원 돈 이득을 본 거니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롤렉스 서브마리너 데이트 정가가 1,113만 원입니다. 롤렉스 하면 또 시계가 얼마나 정교해요. 그 속에서 장인들이 막 호호 불어가면서 만들고 복잡한 그런 기술,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서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이 롤렉스 인기 모델인 서브마리너 데이트보다 11만 원이나 비싸다? 이 가격이 엄청 놀라운 거죠. 자, 그렇다면 오른 가격만큼이나 퀄리티가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로고가 비뚤어져 있기도 하고요. 가방에 쓸려서 이 옷에, 체인에 그 거무튀튀함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샤넬 로고가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아니, 내가 샤넬 가방을 백화점에서 샀는데 어디 메고 갔는데 로고가 떨어져 봐요. 어떡해? 남들이 짭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막 너 특 A급 샀네 라고 할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샤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로고가 떨어질 만큼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에르메스로 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에르메스라고 해서 쉽게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3040 세대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캘리백은요. 1,500만 원 내외지만 실제 이 가방을 사기 위해서는 액세서리도 사야 되고 접시도 사야 되고 하면서 실적을 채워야 되거든요. 1,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기 위해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리셀러 샵에서 이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쌓아서 살 수 있는 에르메스, 내가 복불복으로 가서 운 좋으면 살 수 있는 샤넬, 따지면 샤넬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브랜드별로 아이덴티티가 다르고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 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오픈런 열기가 가격 인상 이후에 줄어들었나?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픈런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샤넬 매장에 줄을 서고 있어요. 차라리 다른 거를 사자라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뭐 시계를 사자, 다른 브랜드로 가자라는 수요도 있겠지만 샤넬 자체에 대한 수요는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샤넬은 가격을 계속 올리지만 왜 자꾸 수요가 발생할까요? 가격을 계속 올리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안 사도 고민은 가격만 높일 뿐이니까 라는 심리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샤넬은 왜 자꾸 가격을 올릴까요? 경제학적으로 짚어본다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집니다. 비싸니까 안 사잖아요. 수요가 올라갈 때 가격이 떨어지고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치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안 산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수요가 큰 이유는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125억 4,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약 14조 8,300억 원인데요. 무려 독일을 제치고 세계 7위 시장이라고 해요. 한국보다 규모가 큰 명품 시장이라고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자, 우리가 이 다음에 7등인 거예요. 2020년에 명품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감소했습니다. 무려 19% 줄어들었는데 한국 시장은 0.1% 감소에 그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유동성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금리를 풀어서 유동성을 확보를 했죠. 자, 돈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기 시작해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신흥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흥국도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치는 장세예요.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갔냐? 바로 주식시장으로 갔고요. 그 다음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넘치는 유동성의 일부가 명품 시장까지 흘러들어가게 된 거죠. 자, 명품 시장까지 흘러들어간 이 유동성은요. 돈이 많아졌다는 의미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치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수요가 있고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또 수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명품은 계속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가격에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질이 좋아지면 가격을 올리는 거? 그래, 오케이. 근데 질이 좋지 않잖아. 사실 질을 좋게 만들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공정도 바꿔줘야 되고요. 에르메스처럼 뭐 한 땀 한 땀 장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샤넬은 또 기계 장인이 드르륵 박아버리잖아요. 단기간에 질을 올릴 수는 없지만 뭐 나중에 이 부분은 선행을 하겠다. 뭐 내가 질을 뭐 이렇게 좋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왜? 사주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명품 시장이 19% 감소를 했잖아요. 명품 시장이 감소를 해서 이런 명품 브랜드 자체도 이 매출이 로스가 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서 한국이 호구다, 호갱의 나라다라는 기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샤넬이 올해 4번에 걸쳐서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한국인들이 이러면서까지 사줘서 그렇다. 한국만 가격을 계속 올린다. 근데 샤넬은 글로벌 정책이 있어요. 그 가격 라인이 거의 다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만 무리해서 올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요. 조금 더 비싸요. 왜? 우리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만큼 가격을 더 많이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미국 샤넬 공홈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몰은 8,200불, 미디움은 8,800불, 라지는 9,500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1,183원 환율 기준으로 천 단위는 절하를 해서 환전을 해보니 스몰은 970만 원, 미디움은 1,041만 원, 라지는 1,123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뭐 스몰이 1,000만 원 넘지 않았죠. 근처까진 갔지만. 그래서 한국보다 가격이
좀 82에서 87만 원 정도 외국이 조금 싼 것 같아요. 근데 사치제를 얘기하면서 이게 여기보다 싸다, 우리나라가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하지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싼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나라보다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한 거는 분명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명품 소비가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전에는 소비를 하는 루트가 다양했잖아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나를 위해서 모아놨던 자금들 혹은 조금 그런 억눌려왔던 것들이 보복 소비로 이어지면서 기왕이면 좋은 거, 그동안 못 샀던 거 하나 정도 사자라는 심리가 발생을 한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사냐라는 불안 심리도 한몫을 했고요. 남들이 하나쯤 있으니까 나도 하나쯤 하는 동조 심리도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명품 시장이 굉장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명품 시장이 커진 이유는 개인이 소비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존에 명품을 주로 사용을 했던 40대, 50대, 60대는 명품을 소비하면서 소유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제 명품을 소비하기 시작하는 영앤리치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는 명품을 사용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유 플랫폼,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내가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기쁨을 얻고 그것을 다시 되팔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죠. 일례로 샤테크, 롤테크라는 말이 있을 만큼 롤렉스 시계는 2000년대 초반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었지만 지금 2천만 원대로 올랐잖아요. 중고도 상태만 괜찮으면 꽤나 괜찮은 가격을 받고 물건을 팔고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죠. 현금화한 돈으로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이런 소비 패턴이 펼쳐지다 보니까 명품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사람들이 명품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자, 특히나 MZ세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가방을 사고 내가 200만 원에 되팔 경우 100만 원만으로 샤넬을 소비한 경험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몇 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질릴 텐데 다른 디자인으로 또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또 영향을 미쳤고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명품 시장이 더 확산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명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 플랫폼 시장입니다. 자, 전에는 그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명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요. 명품 중고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구스처럼 중고 명품 거래 시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다양하게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명품을 중고로 파는 것만큼이나 구매하는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아르바이트, 오픈런 아르바이트인데요. 내가 줄을 직접 서야 되지만 줄을 못 서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지방에 산다거나 시간이 안 된다거나. 그럼 이런 나를 대신해서 줄을 서주는 사람이 있어요. 시급제로 계산해서 자리를 1대1로 바꾸는 오픈런 아르바이트가 있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써서 가보니 뭐 이틀 3일 알바비만 나가고 내가 원하는 가방은 구할 수가 없었다. 고생만 하더라. 개인 구매 대행 서비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개인 구매 대행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플랫폼화된 오프라인을 떠난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도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얼마 전에 김혜수 씨가 광고하고 있는 반란 광고가 시작이 됐는데요. 약 한 달 만에 작년 거래액의 9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직접 사는 것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쇼핑이 가능해지게 된 건데요. 지난 2011년에 출범한 머스트잇을 비롯해 김희애 씨가 광고를 하는 트렌비, 캐치 패션 등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거래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머스트잇은 2020년 기준으로 2,500억을 돌파했고요. 트렌비는 1,080억, 캐치 패션 560억, 반란이 512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명품 시장이 바뀌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지라도 나는 조금 더 편리한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라는 수요가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어떤 형태로 매출을 발생을 하고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도매 상인이 해외 부티크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명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오픈마켓 방식으로 병행 수입을 하기도 해요. 구매 대행 업체에 입점을 하고 부티크나 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 대행하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플랫폼과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증제도입니다. 이게 믿을 수 있냐? 이게 정말 여기서 산 거냐? 짭퉁이 아니냐? 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웃돈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 들어가서 봤는데 좀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도 있지만 샤넬, 에르메스는 역시나 가격이 넘사벽이더라고요. 특히나 샤넬 클래식 미디움 같은 경우는 현재 1,12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가가 1,500만 원에 올라왔어요. 근데 물론 오픈런하고 뭐하고 너무 힘들고 구매 대행 개인으로 해서 개인 간 거래했을 때 믿을 수 없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거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 부분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은 계속해서 명품 시장까지 확산이 되면서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품 플랫폼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게 될까요? 일단 신세계, 롯데 같은 유통 대기업들도 명품에 뛰어들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무신사 등도 같이 동참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해외여행이 시작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줄 서서 과열되게 제품을 사용할까? 제품을 살라고 사람들이 줄을 설까? 하는 의구심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계속해서 매출을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명품 가격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디올은 올해 3번 가격 인상을 했고요. 불가리는 4번, 루이비통은 프라다와 함께 5번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샤넬이 4번 한 건 평타 수준인데 샤넬만 너무 돌을 맞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라는 심정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명품은 대중화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망화되고 싶어 하죠. 우와! 하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지금 명품 사기에 좀 동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좀 해외여행이 풀리면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좀 해보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명품의 가격 상승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프리톡이었습니다.